58세 김희원 씨는 오랜만에 참석한 동창회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 만났을 때와 비교해 너무나 달라진 친구들의 모습 때문이었죠. 누군가는 허리가 굽어 걷기도 힘들어 보였고, 또 다른 이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옛 친구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강우 씨였죠. 그는 여전히 활기찬 목소리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젊은이 못지않게 당당했습니다.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왜인지 빛이 나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김희원 씨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젊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거지? 김희원 씨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이강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삶을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60대 이후에도 모임에서 가장 돋보이고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어떤 습관과 마인드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이 활기차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알아볼까요? 나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체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60대 이후에도 빛나는 삶을 사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나이는 한계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라고 외치며 새로운 도전을 즐기시나요? 모임에서 가장 돋보이고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 첫 번째는 세련된 외모와 품격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강우 씨의 왜인지 모를 후광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의 세련된 모습은 같은 나이대의 다른 친구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이강우 씨는 동창회에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옷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나이에 맞는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있었죠. 화려하거나 과한 옷차림이 아닌 깔끔한 셔츠에 잘 어울리는 재킷을 매치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의 태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강우 씨의 옷은 몸에 딱 맞아 보였고 구김이나 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옷을 잘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강우 씨의 모습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그의 자세였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활짝 편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가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걸음걸이 역시 당당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속도로 발을 끌지 않고 또렷하게 걸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김희원 씨는 이강우 씨의 모습을 보며 나이 들어서도 자신을 가꾸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위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세련된 사람들은 나이에 맞는 적절한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거나 과한 옷차림보다는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색상 조합에 신경을 씁니다. 무채색 계열을 기본으로 하되 포인트 컬러를 적절히 사용해 세련미를 더합니다. 또한 옷의 핏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몸에 잘 맞는 옷을 선택하고 구김이나 때가 없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액세서리 사용도 절제합니다. 화려한 장신구 대신 품격 있는 시계나 단순한 디자인의 반지 정도만 착용해 전체적인 스타일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포인트를 줍니다. 세련된 외모의 핵심은 바로 자세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활짝 편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걸음걸이 역시 중요합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속도로 발을 끌지 않고 또렷하게 걷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사람이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른 자세와 당당한 걸음걸이는 나이를 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평소의 건강관리와 자신감이 겉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와 머리카락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세련된 사람들은 적절한 스킨케어로 피부를 관리합니다. 주름은 있더라도 깨끗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유지합니다. 기본적인 관리로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의 습관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도 좋은 피부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헤어스타일도 중요합니다. 흰머리가 있더라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이에 맞는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염색을 한다면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처리해 부자연스럽지 않게 합니다. 세련된 사람들은 말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잘 구분합니다. 성급히 말을 꺼내는 법이 없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지 않으며 긍정적이고 유쾌한 대화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줍니다. 여유로운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천천히 생각하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듣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며 모임에서도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련된 외모와 품격 있는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신을 가꾸는 사람들은 더욱 돋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옷차림, 자세, 피부 관리, 헤어스타일 등 작은 부분부터 신경 쓰다 보면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품격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련된 외모와 품격 있는 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임에서 가장 돋보이고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삶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풍부한 사회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수명이 더 길고 우울증 발병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만남을 갖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들은 서로의 인생 여정을 잘 알고 있어 깊은 이해와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새로운 사람들과도 거리낌 없이 소통하며 관계의 폭을 넓힌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이는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을 통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 배경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삶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대화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전염성이 있어 주변 사람들의 기분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유머 감각을 갖추고 밝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갖춘 사람들은 대체로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청의 자세를 갖추고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알며 갈등 상황에서도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또한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고 일관된 태도를 보여 타인의 신뢰를 얻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장기적인 관계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불어 이들은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격과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가져 여러 유형의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세대 간 소통에 있어 큰 강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에도 신경을 씁니다. 스트레스 관리, 건강 유지, 자기 개발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타인과의 관계도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50대 이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관계에도 열린 태도를 가지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임에서 가장 돋보이고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 세 번째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적 여유는 50대 이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적인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첫째, 이들은 불필요한 과소비를 하지 않고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투자와 저축의 균형을 맞춥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이를 조정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젊었을 때부터 형성되어야 합니다. 50대 이후에 갑자기 경제관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재무관리 능력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충동 구매를 자제하고 큰 지출이 필요할 때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접근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은퇴 후에도 지속되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가치 있는 소비에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불필요한 과소비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건강, 교육, 경험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투자에는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건강검진,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한 교육, 문화생활이나 여행 등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소비는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투자는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새로운 기술 습득은 추가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이나 여행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자신감입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입니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어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자기 개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를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저축과 투자의 습관을 들이고 재무 교육을 통해 경제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춰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현재의 삶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합니다. 미래만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임에서 가장 돋보이고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 네 번째는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꾸준한 운동 습관입니다. 그들은 매일 30분 이상의 걷기나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며 주 2에서 3회 근력 운동을 병행합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운동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근육량을 유지하여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개선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균형이 중요한데 이는 심혈관 건강 증진과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건강한 사람들은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며 과도한 당분과 지방을 피합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에도 신경 쓰며 이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또한 암 검진,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평가 등 나이에 맞는 검진을 받아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대처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씁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신체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들은 또한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피합니다. 흡연을 하지 않으며 술을 마시더라도 적정량을 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추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합니다. 건강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활력이 넘칩니다.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우울증 예방과 수면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건강관리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모임에서 밝은 표정과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들의 활력 넘치는 모습과 자신감 있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며 건강한 생활 방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건강관리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며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모임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존재가 되며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롤모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 익숙한 것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커집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모임에서 가장 돋보이고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 중 하나는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며 삶을 더욱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60대 이후를 인생의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아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여행을 떠나고 때로는 창업까지 도전하는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자연스럽게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도전하는 모습이 왜 중요할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전하는 사람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몸소 증명하며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자연스럽게 존경과 부러움을 받습니다. 삶의 활력을 유지합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은 늘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치고 젊은 감각을 유지합니다. 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며 이런 모습은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돋보이게 됩니다. 모임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새로운 도전을 한 사람들은 경험이 풍부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이야기만 반복하지만 도전하는 사람은 매번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면서 모임의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극과 동기를 줍니다. 도전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도전을 함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정철 씨는 젊은 시절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학업에 대한 꿈을 간직하고 있었고 은퇴 후 65세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젊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면서 젊은 에너지를 얻었고 결국 졸업까지 마쳤습니다. 박정철 씨는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공유했고 친구들은 그의 열정에 감탄하며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도전을 막는 벽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기를 줍니다. 이정은 씨는 70세까지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걱정되어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점점 목표를 높여 5km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 아프다,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꾸준히 연습하며 점점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마라톤을 완주하며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모임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며 함께 운동을 시작했고 결국 단체로 마라톤에 참가하는 목표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은 씨의 작은 도전이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강과 삶의 활력을 동시에 얻고 있습니다. 68세 김상동 씨는 젊은이들만 하는 줄 알았던 유튜브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어색했지만 배워가면서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나누는 콘텐츠를 만들었고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동년배들에게 도전을 권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임에서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모습을 보며 그는 새로운 도전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인생 후반부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에도 도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처음부터 큰 도전을 하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 배우기, 새로운 운동 시작하기, 악기 연주 도전하기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기술 배우기.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거나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SNS를 배워보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젊은 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셋째, 친구들과 함께 도전하기. 혼자 하기 어려운 일도 친구들과 함께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도전하면 더 재미있고 지속하기도 쉬워집니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새로운 도전에는 시행착오가 따르지만 실패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는 태도를 가지면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더욱 젊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자연스럽게 모임에서도 중심이 됩니다. 주변에서 나는 이제 늦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도전하기에 늦은 때란 없어. 우리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도전하는 삶이야말로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대 이후에도 모임에서 가장 돋보이고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은 세련된 외모와 품격 있는 태도, 원만한 인간관계, 경제적 여유,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자신을 가꾸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준비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체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이는 한계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즐기시나요? 우리 모두가 60대 이후에도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가꾸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준비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련된 외모와 품격 있는 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경제적 여유를 위해 현명한 자산 관리와 가치 있는 소비를 실천해 보세요. 건강 관리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거나 기술을 배워보거나 친구들과 함께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도전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봅시다.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임에서 가장 돋보이고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젊음은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더 멋진 나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그 여정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가요? 모임에서 그저 시간이 흐른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요? 아니면 나이에 상관없이 여전히 멋지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요? 스스로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